예, 3부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끊어진 여기 현장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끊기게 됐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11개 유튜브 찾아서 봐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제가 11개 유튜브에서 녹화 풀 버전 올릴 테니까 아쉽은 분들은 그걸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요, 사단법인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님과 또 사단법인 이한열 기념사업회 김남주 이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뭐 간략하게 먼저 인사부터 하시고요. 예. 전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예, 김학규 선배님, 김남주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 역시 현장에서 그 열사들과 인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사회운동, 네. 인권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이 투쟁에 늘 함께 해주신 분들인데 존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합니다. 네. 막 비도 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조금 비가, 서둘러 보겠습니다. 예. 김남주 변호사님. 네. 아까 제가 말한 신문에 명문을 쓰신 그분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수없이 많은 열사들을 관련자 그러면 사실 어감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 좀 의감도 문제 아니면 있는 관련자로 관련자. 부를 것이냐 아니면 독립운동가처럼 민주화 유공자나 민주화운동가로 국가가 부를 것이냐. 그때 제가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김 변호사 그렇구나. 고맙다 연락했는데 이한열 열사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라든지 뭐 있으시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한열 열사하고는 생전에 뵙지는 못했고요. 그렇구나. 돌아가신 다음에 네, 제가 대학을 그 같은 연세대학교 네. 출신이긴 한데 저는 이제 노수성 열사라고 제 대학 동기고 같이 집회에 나갔다 그 친구는 먼저 산화한 1996년도에 네. 그 교육재정 확보, 김영삼 정권 문제점 비판하다가 일종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네, 숨지신 진압 분. 과정에서 예. 사망했고요. 그 추모 사업회 일을 하다가 이한열 기념사업회하고 예.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두 분 추모 사업 하면서 어떤 느꼈던 소외라든지 그리고 이 법의 필요성까지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저희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죄인이요? 네, 그 어머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께서 예. 이 민주유공자법을 꼭 제정하라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유지로 남겨 주셨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입법을 못 하고 있어서 어머님 뵐 낯이 없는 죄인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죄를 벗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아까 우리가. 우원식 의원님도 네. 죄인이라고 그러게요. 예, 고백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님 여쭤볼게요.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단 사업회, 기념사업회 하고 계신데 또 박종철님과는 인연이 있으신지? 예, 저는 그 박종철 열사하고는 대학 동기예요. 아, 동기요? 예, 그 단순한 동기 정도가 아니고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동지였었습니다. 동지 사이. 예. 83학번 동기. 84학번. 84학번 동기시군요. 박종철이 재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활동하시면서 또 느끼는 소회랄까, 최근 법 제정 과정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랄까? 예, 이런 행사를 하면 또 항상 박종철을 제가 마지막 만났던 기억 이런 게 항상 떠올라요. 예, 제가 박종철 열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고문으로 사망하시기 전에 한 70여일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네. 예. 그 뒤로 만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이제 수배가 되면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박종철이 좀 재주가 많은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같이 무슨 유인물 만들고 그럴 때 박종철 열사는 타이핑을 잘 치고 그 당시는 타이핑 기술이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기술이지만 그래서 이제 타이핑 재주가 있어서 그 타이핑 팀 팀장이었었고 저는 이제 타이핑 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특별한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 타이핑 쳐온 거 청타지에 쳐온 거 이것을 받아서 저는 이제 간이 열심히? 등사기로 열심히 미는 거. 밀어서 이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그런 담당을 했어가지고 예. 그 당시 활동하면서 자주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타지로 가져오면 저한테 은밀히 전해주면 제가 그걸 인쇄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했었는데 당시에 마지막 만난 게 86년 10월 말 그때 만나서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제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헤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깜빡 까먹고 안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고 있는 중에 제가 쫓아가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박종철을 이제 부른 거죠. 철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이제 계단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다가 이 돌아본 장면.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 야, 와. 근데도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하고 예, 계시네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예. 그 아주 맑은 눈동자. 그게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음.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박종철 기념사업회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하다 되게 당혹스러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박종철은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당연히 박종철은 그 민주유공자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예. 그걸 의심치 않아요. 예. 그러면서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뭐 예. 이런 걸 아주 당연한 듯이 물어볼 때,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예. 박정철은 지금도 민주유공자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예. 상대방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기념사업회 활동하면서 제가 갖는 가장 당혹스러운 일이고, 바로 이런 현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하게 박종철은 민주유공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게 지금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그러실 많겠어요. 것 같아요, 두 분이. 제일 솔직히 예. 제일 네. 유명한 두 인물이니까. 아니, 그래- 영화 1987이 데이트 치면서 MZ 세대도 두 열사분은 그쵸. 다 알고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민주화 관련자로는 인정됐고요. 관련자. 예. 와. 그다음에 이한열 여사가 아니고 이한열 여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가 훈장을 받으셨어요. 훈장을. 그러니까요. 근데 훈장은 받으셨지만 국가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우는 없어요. 아. 예. 훈장증만 받으셨고요. 네. 예. 그래서 예우는 지금 하나도 없고 관련 그 당사자는 관련자로만 인정돼 있는 아주 좀 모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방송 한 듣는 가지 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놀라시겠어요.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그 유명한 이한열 열사가 쓰러지던 체류탄 네. 먹구리와 앞에 이제 고 배은심 어머님. 네, 예. 그 배은심 어머님도 있고, 옆에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한열 네. 열사 묘 앞에서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는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후보가 우리 이한열 열사 묘 앞에 가서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위해서만 오지 말고 그때 그 진심 좀 사진값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예,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도 그렇고 음. 사진값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사진값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모두 같이 추진하고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국민 모두가 민주유공자로서 기념할 수 있도록 법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김학규 이사님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국립묘지와 관련한 특별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친일파도 묻혀 있고 가짜 유공자들도 많이 예. 묻혀 있다고 해요. 맞나요? 예, 제가 동작구에 살다 보니까 예. 아, 또 거기 사시는구나. 그게 동작동 국립묘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요즘은 이제 국립서울현충원 이렇게 부르는데 음. 거기가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가고 거기에서 역사를 좀 제대로 배우자.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예.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탐방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책도 썼어요. 현충원 역사 산책. 현충원 역사 역사 산책입니다. 산책. 예. 김학규 저자. 예, 여러 가지 이제 주제별 길을 만들었죠. 예. 독립운동가길, 예. 뭐 친일파길 이렇게 아. 막 이런 게 7개 길을 만들었는데 제가 친일파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해요. 야, 국립묘지에 무슨 친일파길이냐. 음. 근데 현실이 우리의 근현대사가 특히 이제 현대사가 부침이 많았고 여전히 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에 친일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변신을 하면서 예. 그쵸. 국가 유공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친일 인사가 그 묘비명을 보면 독립운동했다고 써 있어요. 아, 거기에. 진짜요?
이 감쪽같이 신분 세탁을 하고 있는. 예. 그래서 국립서울연충원이 이 잘못된 문제 있는 인사들이 신분 세탁을 하는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잘못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좀 찾아내서 이걸 바꾸는 일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와, 말씀드리니까 저희 국가기관인 친일 반민족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공인된 친일파가 12명 12명. 명. 대전연충원에도 합쳐서 예. 12명이고요. 야, 친일 인명사전 기준으로 하면 더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뭐 인터넷에도 잘못 예. 올라와 음. 있는데 그 74명입니다. 74 정확하게. 명. 예, 68명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 예, 예.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할까요? 예, 우리 네. 아나운서님. 이런 서로 복받쳐가지고 그래요. 지금.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유공자법도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현충원을 관리하는 주체 중에 하나가 보훈처예요. 예. 지금은 이제 보훈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서울연충원은 국방부가 기본으로 관리하면서도 독립운동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부도 이제 같이 관여를 하는데 거기서 친일 인사들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예.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가짜 독립운동가도 지금도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30년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립서울연충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걸 회피하고 있는 예. 이런 모순 현실 이것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로 기억하고 모셔야 될 분들은 지금 국립명충원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사회주의 결의나 항일무장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분들도 못 들어가고 우리 정말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과 노동의 발을 위해서 피눈물로 헌신하고 숨졌던 분들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그 소외와 또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당부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또 이야기 마당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입법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그 법안 심사 소위에 있는 의원들보다 오히려 지금 보훈부로 승격한 보훈부가 더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참,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회의록을 보면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민주유공자들의 그 유공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다 그거는 동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전제하고 가는데 보훈부에서 나온 그 윤종진 차장이 예. 있어요. 그분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원식 의원님 나오셨지만 우원식 의원님이 그분을 따로 부르셔서 당부도 말씀하셨고 그 당부하는 자리에 저희가 미리 가서 그 앞에서 그분을 만나서 이한열 기념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이 법을 좀 잘 좀 살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연세대학교 86학번이래요. 예. 그래서 격정적인 시기에 학교 다니신 분이 내가 그때 강목도 들고 한열이 시신도 지키고 세브란스 앞에서 예. 체류탄도 많이 마셨습니다. 와. 그러면서 마치 이 법에 협조할 것처럼 얘기는 해놓고 소위 회의 때마다 항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맨날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만 묻고만 있지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데 사실 보훈처에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2018년도인가 하고 예. 21년도인가에 두 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우해야 된다는 입장이 75%가 다 넘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뭐 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훈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 이렇게 입장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부가 왜 그러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아마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보훈부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지시를 명확히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한열 열사 묘비 앞에서 무릎 꿇고 계셨잖아요. 예. 사진값 좀 해주셨으면 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국민들께서 보훈처를 보훈보로 승격시켜주는 국민적 합의도 우리 국민들께서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과 역사에서 이제 그동안 제대로 기리지 못한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은 이제 보훈처 국민들에게 보답할 때가 된 거죠. 예. 요게 이제 아까도 앞에 말씀 나왔겠지만 국가보훈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유공자를 누구로 할지 요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해놨는데 하나는 독립이고 하나는 호국이고 하나는 예. 민주고 하나는 이제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킨 공무수행 이렇게 네 가지로 해놨는데 그 중에서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주유공자도 법률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4.19 이미 정해놨죠. 예. 그다음에 5.18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민주유공자 60항쟁 관련된 분도 법으로 얼른 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법이 2005년도에 기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지나고 있어요. 예. 왜 아직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는 직무유기죠. 국회의 직무유기고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사이에 박종철 열사 아버님 돌아가셨죠. 예. 이한열 열사 어머님 돌아가셨죠. 여기 있는 많은 어르신들 예우받을 그럴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이. 예. 네, 그런 점 좀 우리 보훈처 차관님 윤종진 차관님이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종진 차관. 윤종진 차관님, 차관님. 박민식 차관님. 장관님. 방송 보고 네.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최대한의 이유로 두 분 장관님, 차관님 네. 모실 테니까 제발 협조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사장님도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약간 정정해야 할 거는 이제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도 독립현충원에 일부 묻혀 있습니다. 일부. 예. 그게 이제 과거에는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을 이념의 잣대로 다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다가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는데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원칙이 바뀌면서 특히 대전연충원에는 이제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묻혀 있고 서울연충원은 이제 제한적으로 아주 극히 예. 제한적으로만 묻혀 있는 게 좀 현실이고요. 그것도 역사의 진전이죠. 예, 그것도 그렇게 진전입니다. 우리 예. 민주공작부터 그래 되지 않을까 예. 기대해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게 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고 나라의 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을 때 이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진 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라도 예. 서둘러서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닌가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6월 민주항쟁 36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준으로 따져도 36년이나 지났는데도 예. 그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반성을 해야 할 그런 거지. 오히려 무슨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둥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피하려고 하는 건 예, 절대 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비가 많이 오다 아니, 보니까 김학규 상황이 이사님 참 말씀하실 어렵네요. 때 우리 이제 민주열사들이 하늘에서 물벼락을 내린 거예요. 물벼락을 지금. 왜냐하면 이사님 말씀하신 예, 그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이 직무유기 하는 놈들한테 네 놈들하고 물벼락을 내려주신 겁니다. 예. 저도 좀 더 드릴 말씀이 예, 예. 이한열 기념사업회하고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 윤한홍 의원이라고 네. 정무위 그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예. 의원님이신데 면담 신청을 지난주에 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안 만나죠? 바쁘시대요. 아이고.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고 예. 보좌진한테 전화 연락해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너무 바쁘셔서 일정을 6월 중에 잡기 어렵다. 어머머머. 이렇게 야. 윤한홍 의원님인데요. 지역구가 어디실까? 경남인데 그분이 그 유명한 경남. 윤핵관 핵심 네. 의원이신데 오늘 창원입니다. 창원. 지역구가. 오늘 경남 또 창원. 저희는 그분에게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윤한홍 의원님 윤핵관으로 이름도 명성도 넓던데 이 법안 정도는 해주셔야죠. 네, 윤한홍 의원님도 그 예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좀 그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하셨는데 딱 법에는 921명 사람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한히 넓혀지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점은 이해하신 것 같고 1차 회의 때는 좀 그런 점을 오해하셨는데 2차 회의에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쟁점이 두 가지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선별을 어떻게 할 거냐. 선별. 네, 선별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거는 추가 심사 절차를 넣느냐 마느냐는 조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국가 유공자법이 따로 있는데 새로운 법을 또 만들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뭐 고엽제 전후회법이라든가 예. 뭐 특수임무자법이라든가 이런 개별법들이 또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좀 독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국가유공자법이 한 번에 정비될 때 그때 정비되는 게 맞지 정비되지 않게 새로 만들어진 건다고 탓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쟁점은 거의 정리돼서 사실 올해 초에는 상당히 암울했는데 지금은 거의 진전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가. 예, 예. 예, 팔보능선 좀 와 있지 않은가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확실히 법률가 하시니까 그러게요. 법률적으로 잘 정리하니까 저희가 말끔히 이렇게 이해가 걱정했던 되는. 것들이나 궁금했던 게 많이 있어요. 김학 기사님, 저기 김남규 변호사님 말씀 좀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사회운동 열심히 하시고 얼마 전에 또 촛불 집회에서도 발언도 하셨거든요. 예.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다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 1970년대 80년대 예. 민주화운동 과정 그리고 노동운동 과정 통일운동 과정 이런 과정에서 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어떤 삶 이런 걸 좀 기억하고 싶어하고 또 그 정신을 또 이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발전 이런 부분에 또 적극적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 방송도 시청하고 있고 이 앞에도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 밝게 하는 그런 예. 주요 힘이고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고 박종철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또 이한열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또 여기에 그 지금 농성하고 계시는 육아협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바로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서 계속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는 것 이런 약속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건가 박종철 기념사업회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기여를 할 건가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함께 힘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 조치를 좀 즉각 해달라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큰 박수가 쏟아집니다. 네. 끝으로 책 제목 한 번 더 예. 광고하시죠. 예, 현충원 역사 산책. 네, 현충원 현충원 역사 산책. 여러분, 많이 읽어주십시오. 이한열 기념사업회, 박정철 기념사업회 꼭 기억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중간에 비도 후두둑 오더니 예. 또 지금은 또 그친 것 같고요. 예. 끝으로는 또 특별하게 우리 가수분 한 분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선희님 모셔서 짧은 멘트도 듣고 즐거운 또 아름다운 노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한선희 가수님께서도 90년대 또 학생운동 사연도 아주 열심히 참여하신 분인데요. 일단 이 말씀과 노래로 저희 오늘 방송 이야기마당 노래마당 근데 이제 이은혜 아나운서랑 저나 원래 밝고 웃음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웃으며 지냈는데 그런데 마음은 안 그렇죠. 네. 너무 아까 막 저는 눈물이 계속 저도요. 나더라고요. 예. 특히 단식 논성까지 하고 예. 계시니까 어머니 아버님 보면 맞습니다. 참 저희가 다 죄스럽고 꼭 힘 보태서 반드시 제정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 우리 배은심 어머님, 박정기 아버님 네. 평생 이 법을 원하셨고 그러니까요. 염원하셨는데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살아남은 아들, 딸들, 딸아들 모든 자식들과 시민들이 그 열사님들과 열사들 유가족들의 한을 꼭 풀어주고 역사가 길이길이 기억하고 네.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길에 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손잡고 큰 목소리 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세희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반갑습니다. 한선희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먼저 노래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나의 기다림 강 건너 나로 빼지그시 미로 다가오세요 한 줄기 소낙비 몰고 오세요 당신은 나의 그리움 솔밭 사이 지는 잎새 쌓이거든 12겹 포근히 밟고 오세요 당신은 나의 화로 눈 내려 첫눈 녹기 전에 서둘러 가슴에 당신 불신 담고 오세요 가로질러 들판 그 흙에 새순 나거든 한아름 소식 안고 달려오세요 가로질러 들판 그 흙에 새순 나거든 한아름 소식 안고 달려오세요 가로질러 들판 그 흙에 새순 나거든 한아름 소식 안고 달려오세요 가로질러 들판 그 흙에 새순 나거든 한아름 소식 안고 달려오세요 당신은 나의 환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열사들의 이름은 사실은 경외감이랄까요? 그런 기억으로 열사들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열사들의 그 삶과 또 그 현장이 얼마나 뜨겁고 치열했는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마치 저와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었지만 강경대 열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열사들의 죽음이 그저 책 속에서 읽었던 또는 선배님들의 말 속에서 듣던 그런 의로움이 아닌 정말 나의 일상에서 정말 분노하고 정의로운 청년들에게 또는 그 삶 속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로부터도 시간이 참 많이 흘렀지만 저는 사실 그 열사들의 이름 하나하나 앞에 과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은 해보면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민주유공자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서 우리 열사들의 의로움과 그 정의로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그렇게 우리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당부를 드리자라면 그 수많은 열사들의 친구이자 동지이자 또는 선배이자 후배였을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제발 이번 임기 안에 꼭 민주공자법 제정하셔서 박수 받고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입니다. 곧 많은 열사들의 염원이 언제쯤 실현이 될런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걸음 놓치지 않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 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십시오.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비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고맙습니다.